안녕하세요. 스탁119 윤광목 대표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3월의 쿼드러플 위칭데이, 3월의 한국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만기일이죠. 동시만기일을 마감한 오늘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56분입니다. 오늘 동시만기일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 동시만기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총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만기일이 3월 동시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출발, 이제 6월달 동시만기일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스타트 라인이기 때문에요. 이 스타트 라인에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디폴트 밸류들이 어떤 값들이 초기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주제로는 주식 공포 미스터리 극장. 좀 제목이 으스스하죠. 자, 오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한번 다루어 볼 생각이니까요.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공포 미스터리 극장을 관람까지 하실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음료수도 하나 준비해 두시고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동시만기일 총평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동시만기일 총평. 자, 동시만기일. 자, 3월달 동시만기일은요, 이제 전월달 그 동시만기일은 2023년 12월 동시만기일이었고, 그 만기일이 끝난 뒤부터 오늘까지가 하나의 텀이라고 하겠죠. 하나의 기간이 되어서 거의 이제 한 3개월 정도, 우리 한국의 동시만기일은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의 그 증시가 어떤 행적을 밟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적을 밟아왔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이 뭐 한 달 단위도 있고 분기라는 것도 있고 또 1년 단위도 있겠지만, 이 한국 증시는 3개월 단위로 해서 동시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동시만기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3개월 정도의 기간을 하나의 그 의미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동시만기일과 동시에 어떠한 동시만기일을 겨냥해 온 어떤 주식의 특별한 행보라든지 지수의 특별한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된다는 얘기는 마무리의 의미도 있지만 또 새로운 출발의 의미도 있고 또 새로운 연장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과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과거의 행적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다음 동시만기일인 6월 달까지 어떤 시장이 올 것인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수단으로서 오늘 그 동시만기일 총평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선 이 동시만기일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만기일 시장의 구조. 잠시만요. 자, 이제 제대로 들어오네요. 동시만기일 구조.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우리나라 동시만기일은요, 일단 그 지수 선물의 만기, 그리고 주식 선물의 만기, 그다음에 주식 옵션의 만기, 그리고 지수 옵션의 만기, 이렇게 4개의 파생 상품이 만기가 동시에 온다고 해서 동시만기일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이게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고 3개밖에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3개가 트리플이라고 하잖아요. 트리플 동시만기일, 트리플 위칭데이, 이렇게, 또는 새마녀의 날,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파생 상품들이 계속 도입이 되면서
이 네 개의 분야의 동시만기일이 오기 때문에 살을 일컫는 말인 쿼드러플이라는 말을 써서요. 쿼드러플 위칭 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쿼드러플 위칭이라는 거는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고 해서요. 그런 의미로 내 마녀의 날 이렇게 부르기 그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동시만기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그 파생상품 시장은 이 동시만기일 하면은 이 네 개의 섹터가 동시만기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지수 선물을 제외하고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지수 옵션 이런 것들은 만기일이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고 1개월에 한 번씩 와요. 다시 한번요. 이 지수 선물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만기일이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1개월에 한 번씩 오거든요. 1개월에 한 번씩 그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만기일이 오는데 그때는 이 지수 선물의 만기는 아니고 나머지 것들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어떤 그 시장에 영향력을 주기는 줘요. 그 파생 상품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지수 선물까지 동시에 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만기가 이제 오게 되는 달은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1년에 4번이고 그 달들을 쿼드러플 이칭 데이가 있는 달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이게 아무래도 이 지수 선물까지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포지션들이 복잡하고 얽혀 있음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그 수급의 주체들 간에 무서운 싸움이 전개가 되다 보면 시장이 큰 변동성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시만기일에는 그 어떤 변동성이 나오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만기일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항상 이 동시만기일은 1개월, 3개월 이렇게 만기 그 금융 상품의 그 생명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식은 그 기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오를 수도 있고 3년 후에 오를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를 수도 있지만 이런 파생 상품들은 이 만기일까지 포지션 정리가 되거나 정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승부를 보지 않으면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품들을 둘러싼 그 시장이 싸움이 전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나타나곤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동시만기일이 일주일 정도 전으로 다가오면 다른 요소들보다도 이 동시만기일 수급 구도에 의해서 그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도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어제 미국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시장이 좀 독자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만기일 구조와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알아볼까요? 자, 이제 오늘 이게 동시만기일이 마감이 됐는데 12월 동시만기일 이후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있었겠죠. 자, 12월 달은 이거는 이제 우리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12월 달은 배당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12월 달에 좀 강한 장세가 나왔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요. 그런데 1월 달에 강세장이 이어지겠지 했는데 1월 달에 급격하게 하락장이 나왔었죠. 이때는 하락에 단초가 됐던 거는 일단 배당락이었어요. 배당락. 자, 여기서 배당 수급이 유입이 됐고 이제 배당을 12월 말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배당을 받게 되니까 그 배당금이 4월 중순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배당락이 이루어지면서 장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자, 문제는 그때 배당락이 이루어지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종목들이 지금 3월 달까지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코스피는 좀 올라간 것 같지만, 코스피는 분명히 올라온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왜 더 주가가 안 오르지? 또는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해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1월 대비로 봤을 때 삼성전자, 1월 초에 삼성전자는 8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종가 삼성전자 7만 4천 원, 그 중간에 7만 2천 원대까지도 다시 밀렸었지만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동시 만기일까지 오늘 2710선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은 이 시장이 모든 종목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왜 코스피가 올랐음에도 체감 그 지수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2월 달에는 이제 2월 달부터는 좀 시장이 강하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뭐 때문에 올라왔던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밸류어 프로그램이잖아요. 밸류어 프로그램. 밸류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월 달에 그 관련주들이 뭐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지주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본 종목들이 삼성생명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은행주. 자, 삼성생명, 현대차, 은행주들은 분명히 이 밸류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됐어요. 그 레벨업으로 인해서 오늘 동시 만기일까지 코스피가, 맞죠? 코스피가 2700선에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지수 옵션, 그리고 여기 주식 옵션은 일단 이 주식 옵션 잘 들으세요. 주식 옵션은 거의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 옵션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돼요. 지금 거래가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식 옵션은 별도로 분석 같은 게 필요 없고요. 자, 지수 옵션. 근데 제가 지수 옵션 구조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 차례 했었었는데 그것이 일단은 왜 이 파생 시장은 제일 주체가 되는 수급이 외국인이거든요. 물론 이제 현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일단 신세틱이라고 해서 이 신세틱, 글씨를 좀 크게 해볼까요? 신세틱이라고 해서 합성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냥 무식하게 주식만 사는 게 아니고, 주식과 함께 지수 선물도 사고 옵션도 사고, 이걸 섞어가면서 나름대로의 합성 전략, 또는 그 해지라고도 하잖아요. 해지 전략.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매매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 매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슈퍼컴퓨터가 동원이 되겠죠. 컴퓨터. 이게 뭐 이제 더 발전하면 AI 용 컴퓨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외국인들은 이 네 가지 그 주식 관련된 이 파생 상품들이 계속 수급이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급적으로 다 작용을 할 때, 이렇게 신세틱이라든지 이 해지라든지 이 시스템 매매 슈퍼컴퓨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면서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하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 이익 추구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에 이 지수 옵션 해가지고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하이닉스하고 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과도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도한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상승의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미 증시가 조정을 할 것이다. 여기서 조정이라는 거는 소폭 조정, 그 중간중간 있었던 그런 소폭 조정 말고 조금 강한 조정을 이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가지고 이 지수 옵션의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에 근거해서 아마도 이 지수 옵션을 겨냥한 공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제 저는 좀 유력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드렸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런 그 공격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오늘 동시 만기일까지요?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왜 나오지 않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빌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빌미라는 거는 그 미국 증시의 급락, 폭락, 아니면은 거시 변수의 문제, 아니면은 어떤 그 블랙스완처럼 갑자기 등장한 테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었을 텐데, 저는 미국 증시가 급락 수준의 조정이 있을 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수 옵션에 근거한 그 외국인들의 이 신세틱, 이들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하방 공격을 한 번쯤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빌미가 될 만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었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죽을 듯 하면서 살아났고, 또 중간에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주었고, 또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관련된 그 파월 의장이나 물가 그 PC나 그 CPI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물론 이제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역시도 미국의 뱅가드라든지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하고 관련이 돼 있었겠지만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크게 악재로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큰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수 옵션의 그 하락 공격 그 공격 지점은 그냥 외국인도 그 지점에 있는 포지션은 그냥 물거품처럼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손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틱이나 해지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옵션의 그 부분에서 큰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다른 곳에서의 수익이 이거를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주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가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 선물이 지수 선물이 이제 오늘 코스피가 2710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지수 선물이 265 정도 됐을 거예요. 265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지수 선물이 265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코스피가 2710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냥 올라오면 지수가 올라오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지수가 올라오는데 삼성전자 못 올라왔잖아요. 못 올라온 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왜 못 올라왔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는 이 주식 선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주식 선물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고 또 현물 주식에 있어서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많이 샀으니까 이 구도상에서 삼성전자를 올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주식 선물하고 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놓은 거, 그리고 이 주식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주가를 올라가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만기 오늘까지도 결국 삼성전자는 거의 못 올라가게 묶여 있었잖아요. 이 지수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로 외국인들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어떤 방법을 쓴 거죠? 이런 거 자기들이 주식 선물 매도로 갖고 있었던 거는 못 올라가게 하면서도 또 일단 지수 선물은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시고 오실까요? 한번 여기서 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자별 추이.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보이시죠?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보이시고, 자,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누적이 쌓여 있었어요. 계속 보시면은 누적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 보이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선물이 지금 누적이 쌓여 있으니까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야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야 유리한데 삼성전자로 올리면 제일 편한데 삼성전자는 얘 주식 선물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밀한 외국인들은 오늘까지도 어떤 방법을 쓴 거죠? 오늘까지도 비교적 이 주식 선물에서 자유로웠던 현대차는 주식 선물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현대차와 은행주들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은행주들 중에 KB지주, 우리금융,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 네 개의 시총만 합하면은 거의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100조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그 100조 가까이 되면은 그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한 3위 정도 되는 거예요. 2위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3위 가까이 되니까 현대차하고 은행주, 이 두 개의 그 시가총액을 움직여서 어떻게든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코스피가 2,710선까지 올라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외국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여기 말씀드린 신세틱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스템 매매와 컴퓨터 매매를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변경되는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최대한 자기들이 손실을 적게 보든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구도로 바꾼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2,710선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못 올라가게 눌러놓는 이 주식 선물의 포지션 때문에 그런 계산들을 수행을 하면서 매매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 그 지수 옵션의 하방 공격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 시장은 비슷한 상황이나 응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가지고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 지수 옵션의 하방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조심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기일 총평은 마무리를 하고, 자, 두 번째 주제로 새로운 스타트 라인인 디폴트 밸류, 초기화가. 자, 이제 3월달 동시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6월달을 향해 가는데, 이 6월달 향해 가는 출발선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출발선상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과 어떤 정황과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6월달 동시 만기일까지 시장을 출발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타트 라인 디폴트 밸류 초기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수 선물하고 노로버 그다음에 미결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지수 선물이 노로버 이 노로버 저 며칠 전에 설명드렸었죠. 3월물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제일 메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6월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었죠? 뭐를 보여드렸었나요? 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고 갈게요. 자료가 많으니까 제가 좀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걸로 한번 보시면 자, 이걸로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이제 V6 6월달 걸로 바꿔놨어요. V6 6월달 걸로 바꿔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제 오늘로써 죽었지만 방금 좀 전에 이제 사망 신고를 한 거예요. 죽었지만 이 V3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서 미결들이 이렇게 감소가 된 거 알 수 있죠? 보이시죠? 파란색이요. 안 보이시면 화면 이렇게 벌려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6월달로 볼게요. 여기는 또 늘어났죠. 늘어났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죽은 데 중에서 이게 한, 2975 이거니까 어떻게 계속 해보면은, 18만 개 정도 되거든요. 18만 개요. 선물 18만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물의 18만 계약을 여기서 이 3월달 물을 팔았어요. 팔고도 남아있는 거는 오늘 그 현물 가지고 그냥 결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산을 안 하고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얘네들이 이거 팔기만 한 게 아니고 6월물을 보니까 이렇게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산해 보면은 한 24, 다 더하면, 여기까지 다 더하면은 미결제가 24만 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까 18만 개 있죠. 18만 개는 그 18만 개를 판 걸 가지고 여기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만 개 정도는 새로 산 거고 18만 개 정도는 3월물을 팔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3월물을 팔아서 6월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그 3월 달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노을 오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을 오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18만 개, 선물 18만 개 매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 산 거요. 자, 매수라는 거는 주식이 올라가는 쪽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 선물, 노로버가 18만 계약 정도가 이루어졌고, 오늘 보면은 18만 개 플러스 아까 25만 개가 25만 개의 미결제가 늘어났으니까 7만 개가 신규로 매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말은 이제 지수 선물이 6월물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월물이 새로 신규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이제 기간을 6월물이니까 6월 달까지의 장세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6월 달까지의 그 장세를 좀 길다면 길다고 했으니까 장기 비전이라고 표시를 해봤어요. 장기 비전. 장기 비전으로 봤을 때 일단 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로 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로버도 있었다. 이거는 장기 비전으로 봤을 때 6월까지도 일단은 출발하는 선상에서 봤을 때 우상향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6월 달까지 일단은 우상향,
추세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물의 노로버와 미결제 이 두 가지 좀 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일단은 6월 달까지의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거로 본다.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출발선상에서요. 자, 이거를 확인을 해 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지수 선물 스프레드 현황. 자, 스프레드가 뭔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자, 한번 여기서 이게 6월달. 자, 6월달 거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보셔도 되겠네요. 여기 6월달 6월 V6고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 366. 그쵸? 코스피 200이 366인데 지수 선물 6월달은 여기 보시면은 종가가 368. 보이시죠? 자, 코스피 200 이건 현물 지수가 366으로 오늘 끝났는데 이걸 그냥 코스피로 환산하면은 2710선이 되는 거예요. 366으로 끝났는데 이제 6월달 선물 내일부터 이제 메인이 돼 있는 6월달 선물 가격이 오늘 368로 끝났어요. 그러면 366하고 368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1.8 정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대략적으로 1.8.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8 정도 되는 거예요. 스프레드가 1.8. 자, 스프레드 1.8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는지 혹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1.25 이 정도 차이 스프레드가 차이 나는 건 그게 뭐 앞으로 강세장이 온다, 향후에 더 약세장이 온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근거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15보다는 1.8 더 크잖아요. 더 넓어졌잖아요. 스프레드가요. 플러스 쪽으로 더 넓어진 거를 뭐라고 한다겠죠? 컨텐고라고 한다겠잖아요. 이 컨텐고는 일단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선물이 컨텐고 상태면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 지수 선물의 노로보하고 미결제 상황 그리고 스프레드까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지수 선물로 분석을 했을 때 향후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일단 시장이 우상향으로 갈 것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또 추후에 어떤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악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하나의 그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무조건 강세장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두 가지 분석으로 봤을 때 일단 6월 달까지 우상향 흐름을 가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변수들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코스피 차트 가지고도 한번 점검을 해 드릴게요. 코스피 차트요. 코스피 차트. 자, 코스피 차트.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로 보시면은, 자, 코스피 차트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난번 고점이 여기였고, 오늘 고점이 여기잖아요. 오늘 2700, 2718까지 올랐으니까, 여기 고점보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이 두 군데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마우스 한번 쭉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위치가 여기죠. 맞죠? 맞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오늘 고점에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럼 위치가 여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자, 여기 고점보다 오늘 당연히 고점이 위에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고점보다 오히려 오늘 고점이 더 낮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코스피가 오늘 분명히 고점이 갱신이 됐는데도 이쪽에서 보조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낮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요. 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2600선에서 2710선까지 올라오는데도 한참 걸렸잖아요. 그쵸? 한참 걸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조지표가 더 낮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간 아까 우상향 흐름으로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되는 걸로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천히 올라간다. 그쵸?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분석에 근거해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천천히 간다, 속도가. 자, 그럼, 천천히 올라가는데, 뭐 그냥 이유 없이 무조건 차트만 가지고 천천히 올라간다? 그건 아니죠. 자, 일단 미증시, 보기에도 조정 느낌 있잖아요. 이런 며칠새 조정도 받고 있고 미 증시도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일단 빨라도 금리 인하 일단 6월로 보고 있잖아요. 6월로 보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뭐 3월 달에 안 한다는 얘기를 3월 물론 3월 20일까지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리 인하도 6월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안 한다는 얘기니까 당장에는 이 시장이 빨리 움직일 만한 그런 재료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코스피 차트도 그렇고, 미국 증시의 상황도 그렇고, 우상향 흐름으로 위에서 이 지수 선물 이런 걸로 그런 분석이 나왔지만 그 속도는 천천히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추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종목으로 제가 아무래도 지수하고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3개월 장세에 가장 그 주역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그 주역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이닉스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주식 선물 차원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하이닉스 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이거는 밑으로 일단 내려보고 이거 아까 미결 봤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이것도 스프레드 봤으니까 지워버리고 이것도 이제 봤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하이닉스를 찾아봐야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이걸 보실게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주식 선물 자, 주식 선물인데 누적으로 보지 말고 최근에 하루하루 일별 순매수를 한번 보세요. 순매수. 자, 3월 13일 날 보시면은 이 주식 선물이 좀 많이 매도 포지션이 많지요. 매도 포지션이 많다는 거 보실 수 있죠. 매도 포지션이 많다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날 이 매도 포지션이 많았는데 그날 뭐가 거래가 됐나 뭐가 많이 거래가 됐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하이닉스를 보시면은요. 지금 3월 13일 날 하이닉스가 여기서 많이 거래된 거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자, 주식 선물이 일자별로 봤을 때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에서 유난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날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미결이 늘어났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매도였으니까 이 미결이 많이 늘어난 거가 매도일 것 같으세요? 매도일 것 같으세요? 매수일 것 같으세요? 여기가 그날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도가 많았는데 그날 늘어난 미결 증가량 하이닉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많이 늘어났는데 그날 전체적으로 매도였으니까 아마 이 미결이 늘어난 거는 매도가 늘어난 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좀 잘 들으세요. 굉장히 전문적인 거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하이닉스 매도다. 그러면 이게 빨간색인데 지금 며칠째 다 똑같이 빨간색으로 지금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다 하이닉스는 매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그 주식 선물에 있어서 하이닉스를 매도 포지션을 최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해놨다 이렇게 예상이 아니고 이게 추정 또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주식 선물을 봤을 때 근래에 외국인 누적 매도가 많이 늘어났죠. 자,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하이닉스는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게 엔비디아 올라도 어제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힘 못 쓰는 느낌 받으셨죠? 이제 엔비디아가 7.7% 올랐는데도 왜